안녕하세요. 이성입니다. 오늘은 제1장 웹 응용 프로그램과 환경 설정의 마지막 시간으로서 앞으로 사용하시게 될 개발 툴을 설치를 하고요. 환경 설정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교재에서 사용하시게 될 개발 툴은요. 이클립스라는 툴을 이용할 거고요. 자, 여러분들 다운은요. eclipse.org 사이트로 이동하셔가지고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최신 버전은 3.1이고요. 특이한 점은 이 사이트에 가서 이클립스를 다운받으시게 되면 설치 파일이 아니라 바로 압축 파일을 다운받게 됩니다. 그 압축 파일을 여러분이 사용하시고자 하는 폴더에 압축을 푸시게 되면 바로 실행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사이트를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이클립스란 이 프로그램은요, 약 100메가 정도가 되는데요. 상당히 적은 용량에, 왼쪽에 다운로드 클릭하시고요. 상당히 적은 용량으로서 많은 기능을 지원하고 있고, 무엇보다 좋은 점이, 여러 가지 플러그인들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기능들을요, 별도의 툴을 이용하지 않고, 이 이클립스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최신 버전은 3.2 버전인데요. 아직까지 안정화되어 있는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3.1 버전을 다운받도록 하겠습니다. 100메가가 조금 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제가 다운받아져 있는 파일을 쓰도록 할게요. 자, 압축 파일이죠. 압축을 푸시게 되면 적절한 위치에 압축을 풀도록 하십시오. 저는 교재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C 드라이브 루트에다가 압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C 드라이브에 이클립스라는 폴더로 압축을 풀었고요. 자, 여러분들 다 압축을 푸셨으면요. 클릭해 볼까요? 클릭하시게 되면 이클립스를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가 하나 보이시죠? eclipse.exe. 자, 이 파일을 실행하시게 되면, 자, 바탕화면을 한번 뽑을까요? 자, 이 파일을 실행하시게 되면 바로 이클립스가 실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파일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이클립스를 사용하시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모든 소스를 저장할 폴더를 하나 미리 생성해 놓도록 할까요? 자, 폴더 만들기 하셔가지고요. 폴더의 이름을 JSP라고 합시다. 여러분 교재에서와 마찬가지로 C 드라이브에 이클립스 설치를 했고요. 다음에 역시 C 드라이브에 JSP란 폴더에다가 앞으로 여러분이 사용하시게 될 폴더들을 위치하게 할 겁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이클립스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합시다. 처음 이클립스를 실행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웰컴 페이지 하나 뜨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하시게 될 이클립스의 소스가 저장될 위치를 물어봅니다. 디폴트 위치는 C 드라이브의 도큐멘트 세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변경하도록 하죠. 자, 이 이클립스가 사용될 소스들이 저장될 위치 있죠. 그 위치를 우리가 워크스페이스라고 부르는데 이 워크스페이스를 우리가 바꿔놨습니다. 바꿀 거예요. 뭘로 바꿀 거냐면요. 바로 조금 전에 폴더를 하나 생성한 게 있죠. JSP 폴더. 이 폴더를 앞으로 여러분이 스페이스로 사용하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다음부터 묻지 않도록 이걸 체크해 볼까요? 자, 저는 경로를 바꿨습니다. 오케이. 자, 이클립스 처음에 웰컴 페이지가 떴죠? 웰컴 페이지 떴다라면 뭐 여기서 여러분이 튜토리얼이라든가 예제를 살펴보실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바로 몇 가지 필요한 환경 변수 설정을 하고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이 페이지는 닫도록 하고요. 자, 기본적으로요. 왼쪽에 패키지 탐색기가 있고요. 중앙에 지금 빈 영역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소스를 타이핑하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이 공간은요. 각종 정보, 에러 메시지, 결과 출력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콘솔 역할을 하고요. 우측에 있는 이 부분은 뭐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는 아웃라인으로 되어 있죠. 메소드라든가 프로퍼티의 리스트가 나오는 영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종료해 볼까요?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예제를 만드시기 전에 여러분들이 몇 가지 폰트라든가 필요한 사항을 변경시켜 보도록 할까요? 각종 환경 설정은요, 이클립스 실행하신 다음에 자, 상단에 윈도우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윈도우 메뉴 제일 마지막에 프리퍼런스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자, 클릭하시게 되면 이클립스에 대한 환경 설정이라든가 기타 세부 사항을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하나 뜨는데요. 우리는 책에 있는 데와 마찬가지로 글자 크기라든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라인 넘버를 표시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상단에 있는 제너럴 클릭하시고요. 어피어런스 클릭하시고 자, 첫 번째 있는 것이 컬러 앤 폰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자, 클릭해 볼게요. 클릭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작성하시게 될 소스는 자바 소스입니다. 자바 소스에 자바 에디터 텍스트 폰트의 크기를 변경해 볼까요? 자바 다음에 텍스트 폰트 선택하시고요. 체인지. 자, 글꼴 상태가 현재
우리가 굴림체를 바꿔볼까요? 굴림체 또는 바탕체 바꾸시고요.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저는 타이핑한 걸로 여러분이 쉽게 보게 하기 위해서 14포인트를 할게요. 확인. 자, 어플라이 적용시켜두도록 하시고요. 두 번째, 중간에 있는 에디터 메뉴 클릭하셔가지고요. 여기 있네요. 중 에디터스의 텍스트 에디터 클릭하셔가지고 클릭하시게 되면 자, 여러분들이 뭐 탭의 사이즈라든가 히스토리 영역이라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show line numbers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하셔가지고 라인 넘버를 같이 볼 수 있도록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스를 타이핑하시는 왼쪽에 라인 넘버가 표시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게 여러분들이 타이핑하실 수가 있어요. 자, 세팅은 간단하게 끝났고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이클립스를 이용을 해서 간단한 자바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클립스는요,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만드는 작업에서부터 시작을 해요. 프로젝트는요, 패키지 영역에서 우측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상단에 자, 뉴 버튼 하나 보이시죠? 프로젝트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파일에서 뉴 클릭하셔가지고 프로젝트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모든 작업은 바로 이 프로젝트부터 시작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프로젝트 클릭하시고요. 자, 우리가 앞으로 만들게 될 프로그램 종류가 쭉 나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까요? 넥스트 선택되어 있죠? 넥스트. 자, 여러분들이 입력해야 될 윈도우가 하나 떴는데요. 바로 프로젝트의 이름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일장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ch1이라고 입력해 볼까요? 중간에 보시게 되면 ch1이라는 프로젝트가 실제 저장이 될 위치가 자, 희미하게 나와 있네요. C 드라이브의 JSP, 아까 이게 워크스페이스라 얘기했죠. JSP의 ch1이라고 자동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러분들이 JDK 버전을 변경하실 수도 있는 걸로 나와 있죠. 원하신다면 이 JDK 버전을요 1.5 버전 또는 1.4 버전 변경하실 수가 있는데 우리 5.0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자, use project specific compliance 5.0으로 바꿨습니다. 우리가 JDK를 5.0을 설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변경을 했어요. 저는 제 컴퓨터에는요 1.4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이 보이는데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5.0 또는 1.5로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물론 1.4가 지원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선택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자, 다 완성하셨으면요 피니시 하도록 할까요? 자, 다음에 자,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현재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죠? 단순하게 뭐 몇 가지 자르 파일들만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디폴트로 생기는 거니까 무시하시고요. 첫 번째 예제 클래스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클래스를 만드셔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 안에서 클래스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자 볼까요? 자, 만드시는 방법은 아까 얘기했죠? 우측 버튼 클릭해서 뉴 메뉴에서 클래스를 만드시거나 아니면 자, 상단 아이콘에서 클래스를 클릭하시거나 상단 파일 메뉴 뉴 메뉴에서 클래스를 선택하시거나 셋 중에 편하신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우측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뉴 메뉴에서 클래스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클래스 만드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저장될 폴더가 ch1 즉 프로젝트 이름으로 되어 있네요. 디폴트 이름이니까 변경하실 수 있어요. 자, 중간에 name이라고 되어 있는 위치에 여러분이 만들고자 하는 클래스의 이름을 입력합니다. 우리는 hello world라고 하나 만들어 볼까요? 자, 몇 가지 세팅 사항이 있는데 모든 자바 클래스는 오브젝트로 상속을 받죠. 자, 슈퍼 클래스 이름이 디폴트로 나와 있네요. 원하신다면 인터페이스 등록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중간 몇 가지 체크사항 중에서 현재 만들고자 하는 이 클래스가 구현시켜줘야 될 메소드 중에서 만약에 void main이 필요하시다면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우리는 자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거기 때문에 public state void main이 포함되어 있는 이 체크사항들을 선택하시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finish. 자, 그러면 hello world.java란 파일이 보이시죠? 보이고요. 기본적으로 이 메소드까지 포함돼서 나왔습니다. 자, 소스 타이핑을 하실 때는요, 상단에 탭, 이 파일 이름이 있죠.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가장 크게 확대가 되죠.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시려면 한 번 더 더블 클릭하시면 창이 줄어듭니다. 되셨나요? 자, 타이핑하기 위해서, 자, 우리 이 메인 메소드 안쪽으로 이동하도록 하시고요. 현재 이클립스 사용해서 예제를 만들 건데요. 이클립스 사용하시게 되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서요. 여러분들이 중괄호를 오픈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중괄호가 끝난다는 거, 가로 열면 가로 닫힌다는 거, 또 필요한
코드가 있으면 그 코드의 앞 글자만 입력하더라도 이 이클립스에서 알아서 그 코드의 소스를 코드의 메소드 이름 같은 것들을 보여준다는 것, 그런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직접 여러분들이 타이핑을 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업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이제 스트링 name이란 변수에다가요. 자, world라 입력하시려고요. 자, 시스템 프린트 라인. 자, 헬로우라 입력해 볼까요? 자, 프린트 라인 말고 프린트로 합시다. 헬로. 다음 줄에 자, name을 출력하겠습니다. 됐나요? 간단한 예제죠? 자, 지금 상단에 별표가 있는 걸로 봐서 아직 저장이 안 됐네. 정해 볼까요? 자, 저장은 Ctrl S 또는 상단에 Save 버튼 저장했어요. 그럼 컴파일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이클립스는요, 여러분들이 이 소스 파일을 저장하는 동시에 자동적으로 컴파일이 돼요. 자동 컴파일 된다는 얘기야. 확인해 볼까요? 자, 폴더에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ch1이란 폴더 보이시죠? JSP 워크스페이스의 ch1. 자, hello world.java란 파일 보이시고요. 바로 .class 파일도 보이시죠? 이렇게 자동 컴파일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오토 컴파일링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실 분들은요, 프로젝트 메뉴에 중간에 보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컴파일 할 수 있는 체크 상자가 선택되어 있죠. 이걸 해제하시게 되면 오토 컴파일링이 발생하지 않으니까 필요 없으시다면 이걸 해제하시고 개별적으로 수동으로 컴파일을 하시면 되겠네요. 저는 디폴트 상태인 이 오토 컴파일 기능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컴파일 되었어요. 결과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하시는 방법은요, 역시 두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으로 run 메뉴에 run as를 클릭하시게 되면 run as라는 메뉴 클릭하시게 되면 자바 어플리케이션 메뉴가 나와 있죠. 단축키 좀 기네요. Alt키, Shift, X, J를 눌러야지만 실행된다네요. 자, 이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이 클래스가 실행이 되고요. 두 번째, 상단에 보시게 되면 이 파란색 화살표 아이콘이 하나가 있죠. 자, 우측 버튼 여기서 우측에 있는 화살표 클릭하시게 되면요, 바로 똑같이 Run As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서 실행하셔도 좋아요. 한 가지가 더 있네요. 왼쪽에 탐색기에서 Hello World라는 이 파일이 있죠. 이 파일에서 우측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똑같이 Run As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자바 어플리케이션 선택하시게 되면 실행이 돼요. 해볼까요? 자, 실행하시게 되면요, 콘솔이라는 탭이 하나 생겼고요. Hello World라는 글자가 화면에 출력이 됐네요. 더블 클릭하시게 확대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자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러한 IDE 툴을 사용하시게 되면요, 기존의 그 에디터 툴에서 입력했던 것보다 훨씬 더 속도를 빠르게, 다음에 편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툴을 적절하게 잘 사용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두 번째로요, 우리가 서블릿 컨테이너와 연동하기 위한 WTP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TP라는 플러그인은요, 이클립스에서 웹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제공하고 있는 플러그인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클립스 사이트에 직접 이동하셔가지고 웹툴스라는 폴더에 가시게 되면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WTP라는 이 플러그인을 설치하시기 전에 먼저 JEM, 다음에 EMF, 그리고 GEF라는 이 플러그인을 먼저 설치하셔야지만 웹 응용 프로그램, EJB 같은 프로그램들을 쉽게 만들 수 있는 플러그인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은 이 파일, 다음에 두 번째 파일, 세 번째 파일을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WTP라는 플러그인을 설치하시면 되겠네요. 설치하는 방법은요, 각각의 압축 파일로 제공이 되는데요. 그 압축 파일을 푸신 다음에 이클립스가 설치되어 있는 피처스란 폴더하고 플러그인스 폴더에다가 덮어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클립스를 재작동하신 다음에 WTP를 사용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뭐 서버에 관련된 런타임 설정이라든가 톰캣을 연동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서블릿을 하나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이트 이동해가지고요, 한번 프로그램을 하나 다운받고요,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클립스 사이트 이동하셨죠? 이동하셨으면 아까 적어드렸던 웹툴스라는 사이트로 이동하시고요. 왼쪽 메뉴에서 다운로드 클릭하셔가지고 필요한 파일은 따로 받도록 할게요. 가장 최근의 버전은요, 1.0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제 릴리즈된 것 중에서 가장 안정화되어 있는 버전 0.71 버전을 쓰도록 할게요.
자, 클릭하시게 되면요. WTP라는 거 플러그인 하나만 다운받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requirements라 해서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먼저 뭐뭇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아까 얘기했던 세 가지를 먼저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전에는 당연히 이클립스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클립스는 조금 전에 설치하셨으니까요. 큰 문제점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좀 내리셔가지고 이 세 가지 파일을 다운을 받으시고요. 어떤 것들은 뭐 20메가가 넘고요. 어떤 것들은 2메가짜리도 있으니까 세 가지를 다 다운받도록 하세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관계로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WTP를 다운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all-in-one 버전은 어떤 것이냐면 이클립스를 아직 설치 안 하신 분들, 이클립스 안에 이 WTP까지 포함된 경우를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클립스 설치되어 있죠?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WTP 런타임만 다운받도록 할게요. 아셨죠? 자,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런타임만 하실 것인지 아니면 SDK가 하실 것인지 선택할 수가 있는데 실행하는 점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겠네요. 자, 저는 미리 다운을 받아놨습니다. 자, 다운을 받으시게 되면 압축 파일로서 다운이 되는데요. 이것을 다 압축을 푸시고요. 폴더가 생겼겠죠. 자, 이거 설치하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설치라는 것은 특별한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설치 압축을 풀었던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요. 이클립스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복사만 해 넣으시면 돼요. 하나만 테스트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JEM이라는 파일을 압축을 푸셨죠. 그러면 이클립스라는 폴더가 있고 거기에 피처스하고 플러그인스가 보이는데요. 실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클립스라는 폴더, 자, 이클립스 C 드라이브 이클립스 있죠. 이클립스라는 폴더에다가 이 파일들을 복사하셔가지고 붙여넣기 하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버라이트 하시면 되겠죠. 그럼 간단하게 설치가 끝난다는 거예요. 즉 지금 쓰고자 하는 WTP뿐만 아니라 이클립스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플러그인들은요. 이렇게 이클립스 안에 플러그인스에다가 여러분이 카피만 해 넣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이클립스가 인식한다는 얘기예요.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네 가지 프로그램, 네 가지 압축 프로그램이 있죠. 이것들 다 압축 푸신 다음에 이클립스라는 폴더에다가 카피까지 하셨죠. 하셨으면 WTP를 사용하기 위한 1차 준비는 끝났어요. 자, 이클립스 다시 가동하도록 하시고요. 재작동하셔야 돼요. 이제 이클립스 안에서 서버 연동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서블릿 컨테이너하고 다음에 서블릿 프로그램 작성할 수 있는 그 기타 설정들을 하도록 합시다. 자,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그램 하나가 보이네요. 필요 없으니까 종료할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맞춰서 잘 따라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윈도우 메뉴에 프리퍼런스 클릭하시게 되면 각종 환경 설정하실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그 중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아래쪽에 있는 서버라는 항목이에요. 서버 클릭하시고요.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실행하고자 하는 서버의 항목을 추가해 주시면 되는데요. 현재 아무것도 없죠. 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위치에 존재하지 않는 이 리스트에 우리가 사용할 서블릿 컨테이너 자카르타 톰캣을 연동하시면 돼요. 하나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트레이 창에 아파치 아이콘 하나 보이시죠? 이 아파치 아이콘은 작동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자, add 하시고요. 자, 아파치 폴더 확장하시게 되면 아파치 톰캣 버전이 쭉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 5.5 버전이에요. 클릭하시면 되겠네요. 5.5 아파치 톰캣 5.5 선택하시고요. 다음에 두 번째 창에서 톰캣이 설치되어 있는 디렉토리에 설정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 브라우저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톰캣 설치되어 있는 폴더 이동해 볼까요? 자, 내 컴퓨터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즈에 자, 아파치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 아파치 5.5, 톰캣 5.5 보이시죠? 확인. 그러면 경로가 제대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여기까지가 톰캣을 추가한 작업이에요. 피니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추가한 아파치 톰캣 5.5가 보이시죠? 사용하겠다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1차 작업은 끝났습니다. 런타임 환경 설정이 끝났어요. 오케이. 그럼 이제 서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 서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콘솔 창, 다음에 서버를 작동할 수 있는 스타트 메뉴 같은 것들을 쓰기 위해서, 편하게 쓰기 위해서 추가로 한 가지 더 설정을 하도록 합시다. 서버에 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는요, 서버 뷰를 하나 만들어셔야 되는데, 만드는 방법은 우선 서버 뷰를 볼 수 있도록 창을 하나 오픈시키셔야 돼요. 윈도우, 쇼 뷰 메뉴 클릭하셔가지고요. 여러분이 other에 이동하셔서, 자, 서버 항목, 서버란 탭에 서버 선택하시게 되면 오케이 합시다. 선택하시게 되면 각종 서버에 대한 정보를 보기 위해서 창이 하나가 보이실 거예요. 서버스 보이시죠? 여기에 톰캣이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나와 있으면 보이시나요? 자,
현재 이 톰캣이 나와 있지 않으신 분들은요, 추가하시면 돼요. 자, 추가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자, 저도 한번 지우가 다시 한번 추가해 볼게요. 지웠다가요. 자, 추가, 뉴, 서버 클릭하시면 돼요. 서버. 자, 로컬호스트 네임에다 뭐 기본적으로 놔두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용할 서버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는데, 아파치의 5.5점 선택하시고, 됐나요? 자, 선택하셨으면 바로 피니시 누르셔가지고 설정을 마치시면 돼요. 아까 제 화면과 똑같은 상태가 되셨죠? 자, 서버가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중지되어 있기 때문에 작동하기 위해서는요.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고 스타트 누르시게 되면 톰캣이라는 서블릿 컨테이너가 작동이 돼요. 처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우측 하단의 트레이 버튼에 있는 이 아파치는 중지가 되어 있어야 이클립스에서 아파치를 제어하실 수가 있습니다. 스타트. 자, 그러면 콘솔이라는 메뉴가 하나 보이시고요. 정확하게 서버가 스타티드 되어 있는 화면이 하나 보이시네요. 자, 이제 톰캣도 작동이 된 거예요. 잠시 후에 서블릿 예제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톰캣은 잠시 중지를 시킬게요. 스탑. 자, 그러면 WTP를 위한 설정 완료가 됐어요. 그러면 서블릿 프로그램을, JSP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이 WTP라는 플러그인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프로젝트를 등록시키는 방법은요. 자, 우측 버튼에 New.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얘기를 했죠. 뭐 파일 메뉴 가셔도 좋고요. 자, 프로젝트를 선택하지 마시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Other를 선택하세요. 자, 리스트가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기분이 들죠? 이 중에서 여러분이 추가하실 작업은요. 바로 웹을 클릭하세요. 웹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선택하셔가지고 우리가 서블릿을 사용하기 위한 소스를 하나 만들 거예요. 웹에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자, 넥스트. 자, 네임에다가요. 어떤 걸 적냐면 프로젝트의 이름을 적어요. 자, 책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로 ch1 언더바 웹이라고 적겠습니다. 자, 중간에 보시게 되면요. 컨텍스트의 이름을 지정하시는 부분이 있죠. 자, 이 컨텍스트의 이름을 자, 만약에 이 화면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은요. 여러분들 Show Advanced 클릭하시게 되면 화면이 나오니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컨텍스트 루트에다가 이 이름을 그냥 사용하셔도 좋고요. 이 컨텍스트 루트 이름을 Hello 이렇게 교재와 마찬가지로 변경을 하셔도 좋습니다. 저는 변경하도록 할게요. 컨텍스트라는 것은 웹브라우저상에서 이 응용 프로그램을 호출하고자 하는 이름이 돼요. 그래서 변경을 시켰습니다. Hello라고요.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바꾸셨으면 우선 마치도록 하고요. 피니시. 자, 웹 프로젝트를 하나 만드는 과정이고요. 자, 상단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웹 프로젝트의 리스트 ch1 언더바 웹이라는 게 보이시죠? 되셨습니까? 하나 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요. 우측 상단에 보시게 되면 현재 작업 영역이 J2EE라고 되어 있죠. 자바라고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J2EE라고 되어 있네요. 그 이유는요. 서블릿과 JSP는요. J2SE 패키지가 아니라 제품이 아니라 J2EE 제품이에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그래서 화면에 표시하고자 하는 작업 영역이 바뀌었네요. 저는 첫 번째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ch1 언더바 웹 클릭하시고요. 자, 우측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 클릭하셔서 뉴 클릭하시고 이제 서블릿 클래스 하나 만들 거예요. 서블릿 클래스를 만들 건데 자, 중간에 서블릿 메뉴 하나 보이시죠? 서블릿 메뉴. 자, 클릭하시고요. 서블릿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필요한 클래스의 이름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하나 기억하시고 모듈의 이름은 ch1 언더바 웹으로 디폴트가 됐네요. 자, 클래스 네임. 클래스 네임에다가 첫 번째 예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헬로 서블릿 이렇게 지정해 볼까요? 헬로 서블릿. 자, 패키지는 지정하지 않고요. 이 서블릿 이름, 클래스 이름만 지정을 하나 했어요. 자, 넥스트 클릭하시고요. 클래스만 지정시켰죠. 다음에 이 서블릿 클래스가 웹브라우저에서 호출되고자 할 때 URL 매핑을 뭐라고 할 것이냐? 역시 hello 서블릿이라고 되어 있네요. 디폴트 값 그냥 사용하도록 합시다. 되셨죠? 세 번째 넥스트. 자, 서블릿 소스를 만들고자 할 때 구현시켜 줘야 되는 메소드가 어떤 것을 해줄 것입니까? 선택하는 화면이 있는데요. 우리는 do get이라는 이 서비스 메소드 하나만 만들기 위해서 do get만 체크하도록 할게요. 요것만 체크했습니다. 피니시. 자, 그러면 창을 잠깐
아래로 내릴까요? 헬로 서블릿이라는 소스가 하나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요. 저번 시간에 작성시켰던 서블릿 소스와 크게 다를 바가 없을 거예요. 생성자가 하나 추가된 거하고요. 다음에 HTTP 서블릿을 상속받았다는 거 똑같죠. 그리고 서비스 메소드의 일종인 doGet이라는 메소드가 보인다는 거. 다음에 이 메소드의 매개 변수로서 리퀘스트 객체와 리스판스 객체가 보인다는 거. 요것만 염두에 두시면 되겠네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서블릿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 set content type 자, 마인타임 지정하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텍스트 슬러시 html 다음에 프린트 라이터의 출력 스트림 얻어오셔야 된다 그랬었죠. 리스판스 객체 get writer 자, 이제 글자로 출력해 볼까요? 자, html 뭐 body 자, 내용을 입력해 봅시다. 자, hello 서블릿 마지막에 클로즈 태그 바디 태그 hello 태그 되셨죠? 그런데 밑줄이 하나가 있는데요. 자, 이 밑줄이 가 있다는 얘기는 에러가 났다는 얘기인데 왜 에러가 났을까요? 프린트 라이트라는 건 철자상의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왼쪽에 봤더니 빨간색 전구 모양이 하나 보이시죠? 마우스 커서를 이동해 볼게요. 왜 잘못된지 나왔어요. 즉 프린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이 클래스를 인식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클릭해 볼까요? 제 마우스를 클릭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에러 해결책이 나와요. 가장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임포트를 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클릭해 볼까요? 클릭했어요. 상단에 보시게 되면 바로 임포트 하나 추가가 되었죠. 프린트 라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IO 패키지가 임포트가 되었네요. 빨간 줄은 사라졌죠. 이렇게 에러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저장하신 다음에 지금 만드신 이 서블릿 프로그램은 웹 컨테이너 상에서 실행을 시켜 주셔야 되기 때문에 자, 실행을 하실 때요. 자, 왼편의 트리 구조에서요. 우측 버튼 클릭하셔가지고 Run As라는 메뉴가 보이시죠? 첫 번째 Run on Server를 선택하세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서블릿, 즉 웹 컨테이너에서 작동되어야 될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Run on Server를 선택하시고요. 사용할 서버를 골라주는 화면이 있는데 우리가 추가시켰던 Tomcat 5.5 서버가 선택하시면 되겠네요. Next. 그 다음에 실행을 시키고자 하는 웹 프로젝트의 이름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웹, ch1 언더바 웹이네요. 피니시 하시게 되면 자, 헬로라는 우리가 컨텍스트로 등록을 시켰거든요. 초기에 거기에 파일링 목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다가 호출하고자 하는 서블릿 클래스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헬로 서블릿. 그러면 자, 헬로 서블릿이라는 이름이 보이시죠? 처음 작성시켰던 서블릿 클래스의 이 메시지가 출력된 거라 보시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이번 절에요. 이클립스라는 툴을 설치를 시켰고요. 다음에 본 교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서블릿과 JSP를요. 쉽게 만들 수 있는 WTP라는 플러그인 설치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잘 따라 하셔가지고 플러그인까지 설치를 완료하시고 다음 절부터는 이 플러그인과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소스를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